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18년도 지방직 경제문항 5문항 똘똘풀이 임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요. 두 문제 정도 국제 수지 파트하고 맨 마지막 균형 문제가 조금 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지난 14년도 국가직 문제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기존의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한 듯 보입니다. 자, 먼저 가는요. 공급자 다수인가? 예. 상품이 동질인가에 대해서 예니까 가는 완전 경쟁이 되겠고요. 하지만 다수인데 상품이 동질인가에 대해서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질인가? 나가 독점적 경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수가 아니라면 만약에 하나냐라고 했을 때 예, 당연히 독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소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라는 과점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랐습니다. 물었습니다. 1번 가는, 자, 완전 경쟁이죠.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정확히 맞는 선지겠죠. 자, 2번 나에서 독점적 경쟁입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에 여기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우리 독점적 경쟁은 소위 그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자, 분명히 지배력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 답이고요. 3번 다에서, 자, 우리 독점이죠. 자,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혼자밖에 생산 않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라. 자, 우리 과점은요. 소위 그 담합 등을 통해서 상호 그 결합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과점의 특징이니까 4번도 역시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기에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항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기존의 기출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응용해서 출제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갑니다. 사실 금융 파트가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나 출제 범위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기존의 출제가 좀 없었는데, 자, 우리 금융 파트를 한번 내봤습니다.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아주 평이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직접이고 또 하나는 간접이다. 자,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을 받아, 자, 자금 공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자금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뭐하고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 채권이나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가 전형적인 직접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나는요. 자, 금융기관은 자금 공급자에게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죠. 또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습니다. 자,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는 직접적 자금 거래는 없다. 전형적인 간접 금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은행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죠. 자, 1번. 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가에서, 직접에서 거래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정기적금이 있다. 정기적금은 전형적인 간접이 되겠습니다. 2번 나에서 자금 공급자가 자금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전액 부담합니까? 이쪽은 그렇지 않죠. 분명히 가가 그렇죠. 나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잘못입니다. 자, 이제 우리 3번입니다. 가에 비해서 나에서 금융상품이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더 높다. 자, 분명히 은행권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경우, 자, 오히려 이쪽이 더 안전성이 더 높죠. 사실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 예금을 했었을 때 자, 우리 5천만 원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분명히 안전성은 나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가에 비해 나에서 자금 공급자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투자되었는지 알기 쉽다. 오히려 가가 그렇죠. 만약에 무슨 주식을 샀다. 이런 경우니까 오히려 가가 더 그렇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알기가 거의 힘들죠. 예, 정답 옳은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두 문제 편하게 풀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경제적 내공이 좀 빈약하다고 한다면 자, 이건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제일 먼저 자산 가격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게 되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은행 맡길 이유가 없죠. 돈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려할 테니 이쪽 수요가 증가해서 이쪽 자산 가격이 뭐합니까? 상승해요. 그러면 자산이 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를 늘릴 수 있습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중앙은행이 이자를 인하하면요. 우리 쪽 금리가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외국 쪽으로 뭐합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졌다는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았다는 얘기는 상대국은 그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 자본이 뭐합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걸 외자 유출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가는 거는 자, 외화의 수요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자,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뭐합니까? 상승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 아시죠? 환율은 달러값 수입 가격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수입 가격에 뭘 낳는다? 상승을 낳는다. 반대로 수출 가격은 뭐였습니까? 하락을 낳는다. 그러니 수입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입 줄여요. 비싸니까. 수출 가격 하락이니까 수출이 늘어요. 그래서 순수출이 뭐하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 이 물음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금 조달 비용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기업 입장에선 이자가 싸잖아요. 그러니 돈을 좀 많이 빌려와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비가 증가하고요. 투자가 증가하고요. 순수출이 증가하면 자, 우리 총수요 구성 요소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의 합인데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산 가격은 상승. 자, 두 번째 순수출의 뭡니까? 증가. 세 번째 총수요의 증가.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기본적 내용을 물었지만 아마 당황해서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동영이라든지 기타 강좌 때 많이 다뤘었지만 실제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푸셔야 됩니다. 단서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힌트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년 A국 경상거래 전부가 다음과 같다. 이 전부란 얘기입니다. A국의 국제 수지 설명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 16년도에는 A국 경상수지가 16년도에 A국 경상수지가 0이다. 그런데 모든 연도, 여기는 이제 16과 17일 테니까 모든 연도에 오차 및 누락. 자, 경상 0이고요. 오차 및 누락은 다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자본 및 금융계정 16년도에는 자, 우리 국제수지는 전부의 합을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0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본 및 금융계정도 얼마라는 전제를 둡니까? 0이다 라는 전제를 두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7년도 여기 이제 16이라고 할게요. 17년도에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우리 단서 조항의 모든 연도의 오차 및 누락은 0이니까 17년도의 오차 및 누락도 0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지금 경상거래 전부, 이게 말이 좋죠. 전부가 다 들어있으니 이걸 통해서 경상수지 값을 찾아내면 누구 값도 알 수 있습니까? 자본 및 금융 계정이요. 왜? 전체를 균형 추가하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상 쪽을 지금부터 뭐 하자? 계산해 보자. 분명히 여기 있는 건 경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이 파트는 17의 경상수지가 되겠죠. 따라서 자본 및 금융 계정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A국 입장에서 본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A국의 국제 수지를 의미한다는 거. A국 기업의 상품 수출로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따라서 상품 수지 플러스 20이 됩니다. A국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했다고요? 배당 소득 50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자, 우리 배당 소득은 경상수지의 본원 소득 수지에 포함되고 역시 플러스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국 기업이 사용한 해외 저작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라든지 등의 저작권 사용료, 자, 이거 분명히 서비스 수지에 포함되는데 A국 기업이 사용한 걸 지급해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B국 국민이, 이거 참 좋습니다. B국 국민이 A국을 이용해서 150억 달러를 썼대요. 그럼 A국 입장에선 번 거니까 서비스 수지가 흑자 플러스 150억이 되겠습니다. 자, C국의 지진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 비용으로 100억을 썼다. 이건 A국이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 소득 수지 마이너스 100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D국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30억 달러를 썼답니다. 자, 이것은 상품 수지가 쓴 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자, 이래서 전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경상거래가 나와 있으니 경상수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없어지죠? 그죠? 여기 플러스 50, 마이너스 없어졌습니다. 자, 요 두 개 플러스 150과 마이너스 100이니까 자, 없어지면 플러스 50만 남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20과 여기 플러스 50은 더하면 플러스 70. 자, 마지막 마이너스 30이니까 플러스 70. 예, 더하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플러스 40이다. 그래서 경상이 플러스 40으로 계산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 및 금융계정 전부합이 0이 되어야 될 테니까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40이 되어야만 한다. 40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독해 분석을 한 상태에서 선지,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비스 수지는 음의 값을 갖는다. 자, 위에서 서비스 수지 누구입니까? 요쪽이지요. 그죠? 또 여기 있지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1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음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지니 1번 역시 잘못입니다. 2번,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 합. 자, 여기 본원 소득 수지가 있고요. 여기 이전 소득 수지가 있으니 더하면 마이너스 50이 나오지 0이 아니죠. 역시 잘못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입니다. 굉장히 이게 좋았던 거예요. 상품 수지는 16년 대비 10억 달러 감소했다. 이게요, 지금 상품 수지 여기 플러스 20이고요. 여기 상품 수지 마이너스 30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분명히 17년도의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런데 16년 대비 과연 10억 달러 줄었는지는 16년도에 무엇을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까? 상품 수지를. 근데 16의 상품 수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16의 경상수지가 0이다 라고만 나와 있지 상품 수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16 대비로 하려면 16년도의 상품 수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16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3번 역시 뭐다? 틀렸다. 참고로요, 국제수지 문항을 이제 고를 때는요,
알 수 없다야 돼서 틀리는 게 거의 한 개씩 들어가요. 바로 이 3번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답은 4번일 텐데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자, 자본 및 금융계정은 16 대비 40억 달러 감소다. 좀 전에 풀이한 것처럼 16이 자본 및 금융계정이 0이어야만 될 텐데 17년도에는 마이너스 40이니까 분명히 40억 달러만큼 뭐 했다? 감소했음이 분명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요? 4번.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였었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2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아마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패턴은 아니었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XJ, YJ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에서 XJ, YJ 수요량이 각각 200개씩 증가한다면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 자, 묻는 게 균형 변화입니다. 균형의 변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발문의 조건 이전에 최초의 균형점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만 나오죠. 따라서 여기 X에는 수요량 600일 때와 공급량 600일 때 서로 일치하고 있죠. 가격은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J는요, 최초 균형은 자, 몇 개일 때? 100원은 1대요. 100원일 때 자, 600개가 뭐다? 바로 균형값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에 비해서 YJ는요, 역시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수요량 600개와 공급량 600개가 일치하는 그 점에서 자, 가격 얼마요? 100일 때입니다. 그래서 역시 100일 때, 100원일 때 600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100원 600개, Y도 100원 600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이거예요. 주어진 가격에서, 이 주어진 가격에서 자, X와 Y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씩 늘었다. 그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가격에서 X는 수요량이 800인데 80일 때 200이 늘었으니까 1000. 얘 늘면요 900. 늘면요 800. 늘면요 700. 늘면요 600.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뭐와 일치시키는 걸 구하면 되는 겁니까? 공급량과 일치하는 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래서 가격은 110으로 자, 거래량은 7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110원. 자, 거래량은요 700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110원과 700개를 바뀌었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G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가격이 200개씩 늘었으니까 1000, 900, 800, 700, 600. 그러면 공급량과 일치하는 건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600개지만 가격은 얼마입니까? 120. 그죠? 그래서요 YG는 120원 그리고 600개. 자,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X는 100, 600에서 110, 700으로, Y는 자 100, 600에서 자 120, 600으로 이렇게 변한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YJ 균형 가격 XJ 균형 가격보다 자 높아진다. 자, 보세요. 분명히 XY가 균형 가격이 같았는데 바뀌니까 X는 110원으로 뛰었지만 Y는 120원으로 뛰었으니까 누가 더 높아집니까? YJ 균형 가격이 X보다 높아진다. 자, 분명히 몇 번 답이에요? 1번 답이에요. 1번 답. 정답 1번이요. 자, 그렇다면 2번 선지 X와 달리 YJ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자, 보세요. X는 뭐였습니까? 600에서 700으로 늘었지만 Y는 똑같아요. 틀렸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Y제 판매 수입이 X제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자 원래는 100, 600, 100, 600이니까 똑같이 6만으로 판매 수입 동일한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자 X는 110원과 700을 곱하면 판매 수입입니다. 77,000. 자 Y는요 110과 600 곱하면 72,000. 누가 더 많아요? X가 많죠. 따라서 Y제 판매 수입이 X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 게 아니라 X제 판매 수입이 Y제 판매 수입보다 많아져야 되죠.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각제와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자 판매 수입 증가율이 동일하다. 여러분들 우리 탄력도 공부하실 때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일치한다. 자 이거 무슨 구매였었습니까? 바로 정량 구매가 그렇죠. 어느 경우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 바로 Y제처럼 공급량이 일정해서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Y제를 한번 보시면 가격 100에서 120으로 몇 퍼 늘었습니까? 20%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가격 상승률 20%입니다. 자 판매 수입은요. 자 판매 수입은 원래 이렇게 곱하면 6만이죠. 자 이렇게 곱하면 72,000이에요. 자 얼마 늘었습니까? 자 이거 뭐 계산하시면 되지. 6만 분의 12,000 늘었죠? 자 그러면 요거 3개 없어지고요. 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당연히 이것도 20%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격 상승률 20%와 판매 수입 변화율 20% 분명히 뭐하고 있습니까? 같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공부하실 때 항상 명심하실 것은 너무 두렵지 않게 접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과 그 다음에 판매 수입 변화율 상승률이 같은 경우는 바로 Y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제와가 다 같다? 얘는 그냥 보셔도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동일한 건 Y제뿐이지 X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 된다? 1번만 정답이 된다. 자, 아마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국가직이 워낙 쉽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에 지방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은 더 난이도가 역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특히 이제 국제 수지 파트는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될 문제여서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정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 좀 못 보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를 계속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소식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공무원학원 투킴스 사회 경제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